네, 헷갈리거나 생소한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자, 바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오늘 산업 재해율로 잡아봤습니다. 왜 이걸 뽑아왔는지 이제 대충 감이 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지금 이제 정치권의 이제 그 논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좀 뽑아오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워낙 통계라고 하면은 이 기준이 헷갈려가지고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이게 산업재해율입니다. 예. 무척 간단합니다. 예. 뭐 이게 이런 거죠. 뭐 근로자 수 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100명이다. 1년에 한 명이 재해를 당했다. 그러면 100분의 1 곱하기 100은 100명당 한 명.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쉽죠. 예. 여기서 이제 재해자 수, 근로자 수를 정하는 기준 같은 걸 따지고 들어가면 좀 복잡한 면이 있기는 한데요.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뭐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아무튼 그러면 그 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우리나라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 분석 통계가 나오는데요. 예. 2018년에 100명당 0.54명입니다. 근데 이제 추세를 보면 2000년대에는 0.7명대였고요. 예. 10년 들어서면서부터 0.6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예. 근래 몇 년은 0.5명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숫자로는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곤란한데 산업 재해율은 국제 비교가 곤란합니다. 예. 우선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네. 예,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몇 인 이하 사업장까지 산재 대상에 포함시킬 거냐, 또 어떤 질병까지 인정할 거냐 이런 게 기준들이 자꾸 바뀌어 왔거든요. 또 이제 산재가 얼마나 충실히 보고되는가, 요것도 비율도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비교는 좀 어렵고요. 어디까지나 그런 한계를 일단 감안하고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되게 흥미롭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면요, 2015년 통계치까지 나와 있는데 예.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OECD 평균의 한 25%,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좋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얘기 나왔던 게 신고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런 얘기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네. 이제 신고율이 좀 낮고 인정 범위도 좀 좁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네. 이제 기준 자체가 워낙 다르고요. 예. 그래서 산업재해율을 비교할 때는 그나마 좀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는 산재 사망률로 비교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인 것 같죠. 산재 사망률은 또 그럼 어떻게 뽑는 거예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재 사망률은 당연한 게 좀 이제 10만 명당 예. 노동자 10만 명당 몇 명이 1년간 사망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10만 명당 분적이로 보고 있고요. 예. 이건 뭐 우리나라가 OECD 최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장 안 좋은 경우로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산재율 자체는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낮다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러니까요. 예, 1994년부터 2016년까지 23년 동안 2년만 빼고 한국이 늘 산재 사망률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15년 통계를 보면은 노동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가 영국이 제일 적어서 0.4명이고요. 근데 한국은 10.1명이라서 20배 이상 많습니다. 예,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는데요. 산재 사망률이 두 가지로 사고 사망률하고 질병 사망률로 구별을 하는데 사고 사망률은 2005년부터 3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질병 사망률이 대신 아주 높아서요. 전체적으로는 1위고요. 뭐 OECD가 선진국 클럽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이 꽤 많아서 그러니까요. 한국이 35개 나라 중에 중간은 가는데요. 산재 사망률은 1등입니다. 안 좋은 게 꼭 1등 하는 거 별로 정말로 그러게 안 반가운 소식인데 예, 금메달 딸 필요가 없는 분야인데 이런 건 사양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런데 문제가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관련해서 지금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가 있다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2015년 이후 통계가 지금 현재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계속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 9월에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가 나와서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해봤는데 2017년까지 냈더라고요.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입니다. 네. 전체 사망률 말고 사고 사망률은 OECD 35개국 중에서 5위다. 예.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건설 산업은 역시 그래도 1위고요. 앞에서 제가 이제 산재 사고 사망률이 우리가 3위권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통계가 맞다면 5위로 그래도 조금 내려왔다. 뭐 그나마 반가운 얘기긴 한데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사고 사망률 1위가 캐나다고 4위가 룩셈부르크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어허,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산재 사고로 더 많이 죽을까? 좀 알쏭달쏭한데 뭐 고지곧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사고 사망률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제정하자고 하는 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참 이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뭐 따지고 보면은 쟁점이 꽤 많더라고요. 예,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예. 우선 그 쟁점 중에 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아래서는 이 기업 경영자는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고 예. 현장의 실무 근로자만 처벌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이제 원청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하청 업체만 처벌받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나마 처벌 자체도 벌금 몇백만 원 수준, 평균 한 4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로 약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왜 이렇게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예. 우리 대법원이 판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자를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세부적인 의무 규정을 직접 이행해야 할 근로자로 특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그래서 말이에요? 기업 이게? 법인이나 그러니까 뭐 직접 정말 그 업무에 책임이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이 형사법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그럼 책임의 범위를 이렇게 딱 네, 그어버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이게 형사법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법원의 취지인 걸로 보이고요. 예.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뭐 기업의 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영자 같은 분들의 책임을 물을 여지는 사실상 없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게 있다. 예, 이거 너무 좋게 해석한 거죠, 사실. 예, 뭐 심지어 이 경우는 대표 이사는 물론이지만 예. 이사도 물론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두게 돼 있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거든요. 예. 이분도 실제로는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규정상 이런 분들은 세부적인 업무는 없고 총괄 업무만 있거든요. 예. 근데 판례는 세부적인 의무 규정을 직접 이행할 책임자만 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실제로는 실무 책임자 아니면은 말단 근로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례를 하나 보면요. 예. 2017년 5월 1일에 삼성중공업에서 그 거제조선소 있죠. 네. 이게 진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골리앗 크레인하고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저도 기억나. 이거 큰 사고였는데. 예.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예. 검찰은 당시에 조선소장, 그다음에 협력업체 대표이사를 기소를 했는데요. 판례가 저렇다 보니까 법원이 이분들 전부 무죄로 하고 어이고. 현장 작업반장, 골리앗 신호수, 신호받고 일한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금고, 집행유예 뭐 이렇게 선고했죠.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군요. 네네. 이게 결국은 법원이 이상하게 자꾸 친기업적 판결을 많이 내린다는 우리의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친기업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그냥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가 굉장히 이걸 좀 좁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동안 되어 왔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면에서 법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면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면도 생각하겠고, 근데 좀 이게 이렇게 이거는 마음이 안타깝죠. 판례라고 하는 것은 기존 법률이 유지되는 선에서의 판례인 거고, 네, 그래서 예. 법을 다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정말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입법을 논의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또 반복된다든가 이런 중대 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자, 원청, 관리감독 당국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게 하자. 또 뭐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자. 네. 이런 취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반대 논리도 또 만만치 않긴 합니다. 뭐 우선 하나는 올해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좀 강화가 됐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근데 뭐 그거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나야님이 노동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회가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전하면서 오늘 신박한 시사사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형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